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량을 보러 갔을 때 참 궁금한 게, 이 차량에 스캐너를 한번 물려서 딱 한번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했던 이제 똥차들, 수출 나가는 차들이야 뭐 솔직히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보통 한 2015년 넘는 차량들 그 스캐너 있잖아요. 요걸 조금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좀 쓸만한 스캐너가 한 300만 원 정도 하고요.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조금 하게 되면 거의 4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더라고요. 헤이맨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털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캐너를 잘 잃어버립니다. 이 400만 원짜리 잃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요. 머리가 아플 정도의 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유튜브 해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튜버가 아주 굉장한 제품을 소개를 하는데, 저거 괜찮다, 저거 한번 사봐야지, 요거 한 대를 테스트를 해보고 요게 아마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 요거 말고 이제 더 한 5개 정도 주문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당장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만원, 2만원짜리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몇 개 사서 해보다가 다 버렸어요, 전부 다. 왠지 좀 장난감 같더라고요. 짠! 이렇게 보시면 딱 보기에도 외국에서 온 것 같죠?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게 왔고, 밑에 기어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은 지금처럼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손바닥이랑 비교하면 손바닥 한 반만하게 생겼네요. 제가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300만 원 정도 되는 뭐 스캐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요건 이제 봐야죠. 실제로 요놈이 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처음에 제가 스캐너를 사기 전에 안 그래도 러시아 수출을 했던 업체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구입 여부를 조금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5년 넘는 차량들은 스캐너로 막 여기저기 에러가 너무 많이 떠서 어떻게 보면 차량 구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5년 넘은 차량들이 스캐너로 찍어서 에러코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겠냐. 그래서 솔직히 저도 좀 망설였어요. 장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또 투명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또 너무 투명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될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헤이맨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룰에서 어긋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직하고 투명하고 깔끔한 거,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 이왕 투명해질 거면 더 투명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스캐너를 구입을 했고요. 헤이맨입니다. 헤이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 시스템 풀 펑션이 되어 있고요. 메인터넌스 펑션, OBD 펑션, 여기 보시면 리페어 메인터넌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DPF도 리셋을 할 수 있고요. 아마 DPF 버닝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빌라이저 세팅도 할 수 있고요. 인젝터 리셋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셋 오일도 할 수 있고, SAS, 이게 썬루프 리셋하는 거고, SUS도 리셋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보통 중고차 매매 상사를 찾게 되면 자동차 스캐너를 물려보자라고 하면 아마 분들이 성질을 낼 겁니다. 그래서 물려보기 좀 그렇고요. OBD 툴 조그만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 5분 정도 차량을 테스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자동차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나 진단평가사들이 한 10명 내외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출품되는 차량의 모든 차량들을 전부 다 검수를 하세요. 하지만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량을 잘못 체크하거나 미처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헤이맨은 앞으로 이 OBD 진단 도구를 가지고 차량을 테스트를 해보고, 엔진이 조금 안 좋네요, 이 차는 미션이 조금 안 좋네요, 이 차는 DPF가 조금 안 좋네요, 이렇게 좀 더 나은 조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특히나 연식은 짧은데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 이런 차 정말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런 차 역시도 엔진은 문제가 없는데 가끔가다 미션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특정 차량이 유리할 미션이라고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저희가 모든 차량의 결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그나마 이제 도매로 샀지만 어쨌든 어딘가에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어느 정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중고차라는 게 불신의 대상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측정만 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사볼만 하다라는 걸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OBD 단자가 이게 16핀짜리 단자거든요. 꽂게 되면 지금처럼 블루투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일단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올 시스템이라고 치면 이제 띠딕 소리가 나면서
얘가 자동으로 빈 넘버, 차대 넘버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기아 소렌토라고 나와 있고 바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진단을 하는 겁니다. 차량 정보를 읽어오고요. 빠른 테스트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기가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해요. 에러 코드가 3개 있어요. 10,000원, 20,000원짜리가 아닌 거의 한 15만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버릴 수도 있습니다. 홍보된 걸만 읽어보게 되면 ECM, 엔진 컨트롤 모듈, TCM, 변속기 컨트롤 모듈, 전자식 자체 제어 시스템, 전 브레이크, 에어백 이벤트, 에어컨, 조수석 도어 모듈, 차체 컨트롤 모델, 계기판, 운전석 도어, 전동 시트, 스마트 키, 스마트 스티어링 휠, 원격 컨트롤, 전동식 테일게이트, 여러가지 TPMS, 스마트 키 유닛, 액티브 후드 시스템, 센트럴 게이트웨이, 뭐 이런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풀 비클 모듈 리포트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어백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고장 코드를 지웠고요. 배터리 전압이 낮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고장 코드를 삭제를 하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리포트가 나오고요. 이 리포트를 이제 고객이나 주위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이죠. 요 화면 캡처를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공유가 있어요. 카톡으로 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면 되는 시스템이네요. 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원하는 거는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트로행 뭐 이런 차들이 나와 있고요.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GM이나 현대나 이제 기아나, 아니 오 마이 갓, 이 쌍용이 없네요. 이 쌍용이 나오려고 그러네. 이게 쌍용이 왜 없냐? 쌍용은 차도 아니라는 건가? 속상하네요. 이 쌍용은 차도 아닌가 봐요. 이게 안 좋네요. OBD 펑션 쪽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눌러보게 되면 얘가 또 OBD 테스트를 해요. 삑삑거리면서. 저는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고요. 계산된 로드 값에서 이렇게 데이터 스트리밍에서 파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부터 시작해서 배기가스 제조랑 장치 온도, 분사 제어 압력, 사수 센서 위치, 수동 변속기 중립 스로틀 절대 위치, 여러 가지. 에어매스 센서, 이게 마프 센서 같아요. MAP 센서 같아요. 네. 에어매스 센서, AFS네요. AF 용구했다. 어쨌든 시동의 시간, 엔진 냉각 온도, 엔진 온도, 연료 레일 압력, 연료 RPM,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령의 스로틀 액추에이터 제어, 질소산화물 농도, 차량 속도 센서, 총매 컨트롤 모듈, 터보 차저 A, RPM, 총 18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수 기능을 제가 눌러봤는데, 연료 라인 공기 제거, 엔진 테스트 기능, 인젝터 특정 데이트, DPF 서비스 재생, 람다 센서 클리닝, 자동 변속기 값 리셋, 배기가스 모드, 조향각 센서 보정, 우리 SRS 가변 코딩을 할 수 있고요. 연료 라인 공기 제거, 차량 정지, 엔진 정지, 점화온. 뒤에서 연료 펌프가 작동되는 게 들려요. 얘가 이제 조그마한 녀석이 별걸 다 하네요. 연료 라인 공기 제거 성공. 오케이. 총매 DPF 서비스 재생, 라이센스 없는 진단 도구에 의해 강제로 초안 매연을 제어하는데 사용합니다. 냉각수 온도는 70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차 레버 파킹해야 되고, 엔진 공유전 상태여야 되고, 전기 시스템을 켭니다. 서비스 재생은 엔진에서 과도한 온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엔진 부품에 좋지 않습니다. 차량 후드를 열고 엔진 커버를 벗겨 엔진 부품을 보호합니다. 준비됐으면 오케이. DPF 서비스 재생, 이 테스트는 허가 없이 진단 툴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변동 매연을 제거합니다. 오케이는 목표 연료 분사량, 엔진 회전수, 수트 누적값, 냉각수, 배터리 전압 뭐 쭈르륵 나오네요. DPF 전단 온도 해가지고 RPM이 올라가요. RPM이 1400, 1600, 1700, 1900, 2000. 자기가 혼자 RPM을 막 얘 올리고 있어요. 가열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이 가열 2라고 나와요. DPF 서비스 재생을 위해서 지금 가열을 하고 있나봐요. 이거 있으면 굳이 카센터 가서 DPF 재생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재생이라고 바뀌었네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재생이라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다 DPF가 달려있고, 심지어는 엔진오일 자체도 DPF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엔진오일이 틀린 것처럼 DPF가 그만큼 중요해졌어요. DPF는 별거 아니고요. 배기라인인 머플러 쪽에서 좀 지저분한 배기가스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그런 기능인데, 최근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DPF가 막혀요. 디젤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내만 열심히 돌아다니면 이게 나중에 꽉 막혀서 나중에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정비사업소를 찾게 되면 이제 엄청난 돈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DPF를 정기적으로 재생을 해준다거나 관리를 해준다거나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엔진 오일처럼 뭐 5,000km, 7,000km마다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디젤차 같은 경우는 적정 시점에 한 번씩은 봐줘야 되는 게 또 이 DPF입니다. 요거 관리 못해서 100만 원씩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국산차는 조금 덜한데 외제 차량은 DPF가 이제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뭐 거의 끝내주죠. 요거 이제 한번 맛이 가버리면 어우 야 이거 뭐 디젤차 타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DPF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시간을 생각을 못해서 이제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중간에 멈추게 되면 엔진 오일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한적한 공원에서 날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뵐게요.